안녕하세요. 김유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12월 17일 엄청 센 놈이 옵니다. 중개수마다 파산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IMF는 한국을 콕 집어서 집값 붕괴를 경고하였으며 주사년과 건사년도 2023년에 부동산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90% 이상이 미분양이 날 것이며 집값도 평균적으로 50% 반값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지속적으로 내 집 마련할 때까지 상담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12월 17일 엄청 센 놈이 온다. 중개소마다 파산 날벼락. 정말로 이런 난리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보시면 IMF가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집값 붕괴를 경고했죠. 자, IMF, 주택산업연구원, 건사년, 건전응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이 핵심 기관들이 내년 집값을 아주 암울하게 보고 있어요. IMF, 한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거품이 아주 심하다고 콕 집어서 설명해요. 2019년, 21년 코로나로 100% 다 이상 폭등한 나라들입니다. 2023년에 10%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이 10%를 우리가 알고 있는 10%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잘못했다가는 지금 경제 침체로 일본 장기 침체 시에 폭락이 이어질 수도 있다. 지금 이 말을 꺼냈어요. IMF가.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가 무너지면요. 이렇게 돼요. 자, 주택산업연구원 2023년 주택은 마이너스 3.5%, 아파트는 마이너스 5%에게 정말 아니 지금 매 주마다 떨어지는 것도 지금 1% 가까이 떨어지는데 이걸 전망이라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기관들 전망 진짜 못해요. 아무리 이거 보수적으로 이렇게 수치가 다르다고 하죠. 이게 뭡니까?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20% 이렇게 나와야 돼요. 경기 침체에 벗어나면 거래량 39% 증가.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에 거래량이 39% 증가하면서 하반기 때부터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단 조건을 달았습니다.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면 건설사들이 줄도산, 미분양은 급증 또는 자금 경색, 바로 이러한 부분들은 해결해야 할 난제로 지목을 했고, 이번에 건설산업연구원, 건사년,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건정연 볼까요? 건설산업연구원은 주택이 마이너스 2.5% 내년에 떨어질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아파트 3에서 4% 떨어질 것이다.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일주일만 해도 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1%가. 그렇지만 이해는 갑니다. 처음부터 막 20% 30% 떨어진다고 이 사람들이 해버리면 더 심리가 얼어붙으니까. 그래도 전망이라는 것은 제대로 해야죠. 이렇게 아마추어만도 못한 이런 전망 있으나마나한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자, 2023년 하락. 근데 이제 웃기는 것은 24년에 L자형 횡보한다고 했어요. 아니 23년에 하락하고 24년에 L자형 횡보하는데 이 조금 떨어져요? 앞뒷말이 안 맞잖아요. 어찌됐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내년에 다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제시했던 대로 내년에 미분양 10개 중에 9개는 미분양이 날 겁니다. 또는 미계약이 나거나. 그리고 집값은 반토막으로 다 떨어질 거예요. 내년에. 딱 한 번 부동산 실패하면 잘 이거 아주 중요해요. 한 번 실패했으면 28살 아주 젊은 청년이네요. 이 청년이 45살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기회 한 번 못 잡게 되면 20년, 30년이 흘러가가지고 사이클상 부동산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고 부동산으로 돈 벌 기회를 완전히 잃게 돼요. 30대 중반이라면 50대가 되는 거고요. 40대라면 60대 후반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한 번 잘못하게 되면 이래서 부동산이 중요한 거예요. 볼까요? 자, 이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2017년, 2016년 하락장 보시면 28살 때였네요. 자, 2013년 서울 10억 아파트를 5억에 매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이 반토막 났었잖아요. 그런데 2017년, 21년 이제 상승장에 이제 36살 됐을 때 5억 아파트가 무려 18억까지 올라갔어요. 예를 들자면 가락동이라든가 서울 한강변 라인 다 그렇게 뛰었습니다. 5억짜리가. 아셨어요? 더 뛰었어요. 18억도. 자, 시세 차익이 무려 13억이에요. 대단하죠?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 과정을 또 겪어야 할 거예요. 지금 22년부터 25년을 하락기라고 제가 보는데 이제 한 40살 정도 이짝저짝 두면 2025년 서울 18억 아파트는 9억으로 거의 반토막 난다고 보셔야 돼요. 결국 차익이 13억에서 4억으로 확 줄어들었네요. 그렇지만 결국 집이라는 것은 내 집 살 곳 한 곳은 끌고 가잖아요. 26년, 30년 또 서울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올라갑니다. 45살 됐을 때 25억까지 올라가대요. 이제 9억으로 떨어졌던 아파트가 25억. 결국은 20억 차익. 이 사람은 20년 동안 20억이나 불렸어요. 집으로. 그런데 실패한 사람 보실래요? 2013년 강남이면 뭐 다 뛰는 줄 알고 7억짜리 빌라를 잡았습니다. 자, 이걸 5억에 매입을 했어요. 7억짜리 빌라를. 그럼 2억 떨어지는 상태니까 상당히 좋았네요. 자, 그런데 2021년 강남 5억 빌라가 자 7억으로 올라가서 2억 차입. 그렇죠. 2억의 이익을 얻었고요. 2025년 볼까요? 자, 강남이 이제 빌라는 많이 안 뜁니다.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지지만 진짜 거기서 맴돌아요. 8억으로 올라갔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8억 정도 됐던 게 6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5억에 매입했으니까 1억의 차익은 생겼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뛸 때 뛰어줘야 하는데 2030년 그렇게 꼭지를 찍고 가도 8억짜리 빌라 이게 6억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8억으로 올라가는 정도로 끝나요. 회복하고. 결국 3억 차익을 거뒀네요. 즉 20년 동안 5억짜리가 8억이 돼갖고 3억이 올랐는데 이건 물가 상승률만 또 못해요. 자,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여기 나이 한번 보세요. 28살에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누구는 20억 차익, 누구는 맴돌고. 자, 바로 집은 한 번 잘못하게 되면 이렇게 20년을 허송세월을 하게 돼요. 자, 이제 전국 30에서 60% 금매 거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지금 토지대장 부동산 스터디라고 하는 블로그에서 뽑아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번에 떨어진 것만 뽑은 거예요. 파크리오 16억 7천, 20억 3천이 16억 7천. 자, 8억 6천, 무려 33.9% 무지막지하게 빠졌네요.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서밋. 자, 얘는 과천에 있는 거예요. 21억짜리가 14억 2천. 그리고 매물도 12억에 나와 있어요. 자, 아무튼 거래된 것만 마이너스 7억, 33%. 실질적으로 매물까지 따지게 되면 마이너스 거의 40% 넘어갔어요. 자, 의왕, 백운, 해링턴 플레이스, 의왕시죠? 자, 이제 12억 5천짜리가 6억 7천까지 떨어졌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얘는 46.4%, 거의 반토막 났으면 알 수 있어요. 자, 유플래닛 태영대시장 15억 2천이 9억 9천으로 떨어진 게 보이죠? 자, 얘는 무려 5억 3천이 떨어져서 마이너스 34%, 어마무시하네요. 자, 이번에 강동구 선사현대 암사동에 있죠? 보시면 12억 5천짜리가 7억 3천. 정말 무지막지하죠. 여기 41.6%, 거의 반토막 났어요. 광교 아이파크 15억 7천이 10억 6천, 32.48%. 시범 반도 유보라 아이피크, 이것은 화성시, 즉 동탄2죠. 자, 12억 5천이 7억, 40%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더 크레이크시티 부영 4단지 11억 9천이 7억. 얘 역시 화성시인데 41% 떨어졌습니다.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14억 천이 9억 2천5백, 34.4%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베르디움, 얘는 12억 7천이 7억 8천5백, 38%, 40%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대구 수성구 수성 알파시티 동아 IBC, 얘는 11억 3천5백이 6억 5천, 무려 42.73%. 이번에 부산입니다. 진구의 삼안 골든뷰 센트럴파크 10억 9천이 6억 천, 44%. 이제 성남 산성역 포레스티아 무려 13억 3천이 8억대로 떨어져갖고 34.59% 추락. 세종특별시의 가락마을 6단지 얘는요 6억 4천이 2억대로 떨어졌습니다. 자, 금매도 4억, 무려 60%나 떨어졌어요. 자, 영통 아이파크 캐슬 1단지 얘는 10억 7천이 6억 6천, 무려 38.32%. 의정부 롯데캐슬 골든포레 얘는 4억 5천 100으로 떨어졌죠. 얼마가? 8억짜리가.
즉 48%, 50% 폭락. 일산 두산리브더 제니스 얘는 11억 5천이 7억 3천, 무려 36.52%. 지금 전국 전체가 35에서 60% 사이로 다 떨어졌네요. 이제 2013년 부동산 대위기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미분양 90% 이상 미분양 나요. 이제 3기 신도시 서울 분양 옛날에나 70점, 가점이 60점, 70점이었죠. 이제는 그런 시대 끝났어요. 완전히. 거기에서도 위치 좋은 곳만 이제 경쟁률이 좀 있을지 몰라도 이제 분양권 미분양 이걸 준비해야 합니다. 집값 반토막 날 거예요. 내년부터. 지금 현재도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집값 금융위기보다 더 빠르게 조정될 수 있다. 큰 시련이 온다라고 아예 신문에서도 떠들어대고 있어요. 2023년 대위기 90% 미분양. 자, 집값 50% 폭락으로 미분양 미계약이 무려 90%. 이제 분양 함부로 받지 마세요. 가점이 나빠도 놓지 마세요. 서울 대단지 3기 신도시 이렇게 특급 지역도 미분양 난다 이 말이에요. 3기 신도시 분양 폭탄. 무려 3기 신도시 분양이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데다가 내년에 35만 호 입주 폭탄이 있는데 내 집이 안 팔려가지고 이제 빈집이 늘어나겠죠. 50% 대폭락. 2023년 전국 40에서 50% 폭락. 내년이면 반토막 난다 이거죠. 강남이 내년에 무지막지하게 떨어질 거예요. 올해 버텼던 곳들은 내년에 망합니다. 자, 급매 쌓이지만 매수자 부족. 경매가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급매 쌓이는데 사는 사람이 없어. 고금리 진정되고 있지만은 경기 침체가 더 무서워요. 경기 침체는 장기간 L자로 하락할 수가 있다. 자, 이제 알아야 할 점은 뭐냐? 선택이 중요해요. 집은 사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못 사면 20년 망친다고 했어요. 차별적으로 상승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어느 시기에 잡냐? 어디를 잡느냐? 물건은 뭘 잡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이제는 정책도 활용하세요. 부양책 쓸 것 같아요. 주택수에서 집값 새로운 집이 제휴될 수도 있어요. 미분양도 그렇고. 그리고 임대주택 사업 혜택이 따라올 수도 있다. 행동사항. 자, 갈아타기는 100% 해야 됩니다. 바닥에서 갈아타기 안 하면 바보예요. 그 다음에 갭투자, 빚투자, 추가로 하나 더 매입하는 것도 좋아요. 세금 내더라도. 자, 자녀 앞으로는 무조건 해주실 생각. 자, 이제 부동산 잘못 판단하는 사례. 전 세계 도미노 집값 하락, 고금리에 실업자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아주 심각한데 여러분들이 잘못 판단하는 걸 제가 한번 찝어볼게요. 자, 급매로 착각을 합니다. 안 떨어졌다. 지금 세상 편하게 거기 그냥 부동산 대충 들려서 사장님이 말하는 내용이나 들으니 안 떨어진 걸로 착각하죠. 거래가 안 돼서 아직도 신고가, 매물가가 높게 형성되니까 안 떨어진 것으로 보는데 사실상 30%다 떨어졌어요. 10억이면 7억, 5억이면 한 3.67억 이렇게 빠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안 된 매물 거래. 자, 최저 매물가보다 낮은 매물로 거래가 돼요. 즉, 제일 싼 매물보다 매물 이런 것도 거래가 안 되고 그 밑에 걸로 거래된다고요. 급매 착각. 4억이 10억까지 뛰었는데 8억 조금 내렸다고 이걸 급매로 착각해서 덥석 매입. 결과 조금 떨어진 매물 잡아가지고 10년간 마음고생. 평생 마음고생할 수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자, 이번에 폭락론자 말 들으면 여러분들 인생 영혼을 완전 죽입니다. 자, 떨어지면 안 올라간다. 인구 감소, 공급 과잉, 장기 하락. 물론 이런 지역이 저는 있다고 했어요. 선별적으로 다른 거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집을 안 산다? 일본처럼 장기 하락하니까 왜 집을 사느냐? 평생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낮은 실거주로 산다? 자, 물가 상승. 여러분들 가격 낮은 실거주면 아파트 나홀로라든가 빌라라든가 시골집이라든가 이런 거밖에 없는데 물가 상승하게 되면 오히려 얘들이 안 뛰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실거주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자, 결과 무주택으로 살거나 실거주 저가 매입은 평생 가난하다. 자, 이번에 평생 가난한 사례를 보자고요. 부동산은 투기라고만 생각하는 사람. 자, 뭐 부동산으로 자꾸 투자해서 돈 벌어라 이걸 떠나서 부동산은 자본주의에서 어디까지나 투자의 대상입니다. 본인만 투기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본주의 최고 투자 대상을 잃는 거예요. 결국 거지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실거주 내 집이 최고다. 그렇죠. 내가 사는 집이 최고긴 한데 잘 봐요. 평생 여기에 그 집에 살게 되면 가난하죠. 왜? 몇 천만 개가 되는 이 집에서 왜 가장 좋은 것도 아닌 내 집에서만 평생 삽니까? 갈아타기를 해야지. 직장 근처에 내 집 마련한다? 반경을 좁히면 좋은 아파트는 사라져요.
직장 근처로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하는 사람들은 땅 치고 후회합니다. 결과 부동산을 투기로만 너무 인식하고 실거주로만 접근하게 되면 가난하다. 이번에 이제 근거 자료들 보자고요. 2021년 집값 거품과 2020년 하락폭. 이게 보면 뉴질랜드가 제일 많이 뛰었어요. 거품이 거의 40%. 자,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우리나라 세 번째. 그런데 이거는 이제 무조건 이만큼만 뛰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뛰었다는 건 사실상 100% 뛴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우리나라가 적게 뛴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이만큼 올라가야 정상이죠. 통계가 약간 조작됐으니까. 자, 한국 금리 인상, 직격탄, 집값 낙폭. 여기 보세요. 많이 뛰었기 때문에 집값 낙폭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다른 또 좌표를 보니까 스웨덴, 뉴질랜드에서 거의 간발의 차이로 우리나라가 세 번째 떨어지는 것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 캐나다, 중국 다 난리예요.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웰링턴, 그 다음에 휴스턴, 오클랜드, 자, 토론토. 할 것 없이 지금 호주, 뭐 여기 캐나다, 미국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폭이 엄청나죠. 그리고 여기 지금 중국입니다. 22년으로 들어서면서 막 폭락하는 게 보이죠. 점점 커지죠. 막대 그래프가. 자, 우리나라 보실래요? 자, 이거 7.5 제일 많이 빠진 게 지금 세종, 그 다음 대구, 그 다음 대전, 인천, 그 다음 경기, 울산, 부산, 충남, 서울 이 순입니다. 얘들 세종은 이제 이만큼밖에 안 내려갈 것 같고 덜 떨어진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제 팍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올해 많이 떨어진 것은 내년에 덜 떨어지고 내년에 올해 덜 떨어지고 버틴 것들은 내년에 망한다는 건 진리예요. 자, 그 다음에 대출금리, 미분양 물량 추측. 여기 보시면 대출금리가 무려 4에서 7%. 지금 주담대도 그렇고 그렇죠. 자, 이제 주택 미분양 보실래요? 이게 미분양, 이게 93년부터 이건 예측이지만 2020 한 6년까지 잡아봤어요.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이게 8만 건입니다. 미분양 8만 건. 거의 15만 건까지 갔었네. 1기 신도시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많았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좀 괜찮다가 다시 또 8만까지 갔어요. 2기 신도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8년에. 자, 또 계속 하다가 또 예측은 10만까지 갈 것 같아요. 얘들만큼. 현재는 몇 만이냐? 약 한 5만이에요. 5만이 10만 가는 건 뭐 그냥 올라가 버리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신도시가 가장 큰 문제점이고 또 하나는 이때는 지금 일본발 문제, 이때는 미국발 문제, 여기는 지금 세계 경제 침체 및 금리 인상. 바로 사건이 같이 터진 거예요. 전국 집값. 자, 예전에 2020년만 돼도 진짜 서울, 경기도, 인천 시뻘거네요. 충청도 시뻘겋고 경상도 시뻘거네요. 지금 거꾸로 됐어요. 딱 2년 만에. 여기 보세요. 이제 마침내 이번 주에 보니까 4주차 거 보니까 인천은 마이너스 1%로 떨어졌어요. 근데 뭐 내년에 3% 떨어진다고 전망하는 게 그게 기관입니까? 일주일 만에도 이렇게 빠지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많이 빠졌고요. 여기 세종대전 난리 났고 경남, 부산, 울산, 대구 난리 났죠. 아주 새파랗죠. 전체적으로 다 새파랗죠. 이번에 집값이 아무튼 거꾸로 이렇게 급락하고 있네요. 집을 한번 잘못 사거나 무주택으로 살게 되면 20년간 남들보다 가난해집니다. 집은 무조건 사야 하는데 언제, 어디에, 어떤 물건을 사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